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구글 재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호서대학교의 AI 소프트웨어에 관련한 강의를 맡게 된 강철호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91년 호서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하여 95년도 졸업생으로 이번에 이러한 강의를 맡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과 생각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며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전혀 상관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서 다루게 될 과정은 모두 4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디지털이 사람들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그 영향의 배경에는 어떠한 기술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들이 어떠한 비즈니스를 제공하여 기존의 산업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워크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기업들이 제공하는 비즈니스나 서비스가 달라지면서 그에 맞추어 일에 대한 진행 방식도 매우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휴먼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존 산업들 간의 마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순서적으로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설명의 편의상 1번부터 4번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호서대학교 컴퓨터공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사회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일본으로 건너와 인터넷 광고 분야의 개발자, 프로덕트 매니저, 비즈니스 개발 등을 경험했으며 현재는 구글 재팬에서 디지털 광고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글 재팬 입사 후 2019년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에반젤리스트로서 미국 마운틴뷰에 근무를 통해서 디지털 광고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반에 걸친 다양한 업계를 분석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대학과 일본에서 MBA를 취득했습니다. 저는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과 비즈니스가 어떻게 영향을 받고 변화하는가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코스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개인적인 경험부터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할 때 많이 사용했던 서비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뉴스나 날씨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글 어플로 검색을 하거나 구글 어시스턴트를 사용하여 음성으로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는 차로 출근했는데요. 구글 폰을
USB로 차량에 연결하면 차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구글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으며, 주로 음성 검색을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101 고속도로를 거쳐 회사에 출근하였습니다. 당연히 내비게이션은 구글 맵과 연결되어 제가 주로 다니는 곳이 검색의 추천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서비스가 안드로이드 오토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한국에서는 이 서비스와 호환되는 차가 별로 없지만 미국에서는 호환되는 차가 많으며, 저는 차 렌트 시 반드시 안드로이드 오토랑 호환되는지를 확인하고 차를 빌립니다. 마지막으론 우버로 제가 살던 써니베일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우버를 통해서 차를 온 디맨드로 배차를 받았으며, 금액을 줄이고 싶을 때는 우버 풀을 이용하여 같은 방향의 사람들을 같이 승차함으로써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나 애플은 저의 미국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IAB라는 미국 광고 단체에서 정리한 산업혁명별 단계들을 보면 어떠한 기술과 영향이 있었는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차는 증기기관이나 동력을 이용하여 특정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2차는 전기를 이용하여 같은 서비스를 같은 나라에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차는 IT 기술을 이용하여 같은 서비스를 글로벌로 제공하였으며, 4차는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개인에게 개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유심히 봐야 하는 부분으로서 1차, 2차에서는 지역이나 국가의 영향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던 산업혁명이 3차나 4차가 되면 글로벌로 영향의 범위가 넓어졌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 때는 3차 때까지 불가능했던 개인별 맞춤 서비스가 글로벌 범위에서 실현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제가 3차와 4차 산업혁명의 차이를 생각할 때 그 영향 범위가 특정한 회사에서 일반 사람들의 삶 속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검색이나 지도 등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제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구글 검색, 지도, 우버 등 그런 기술이 없었다면 엄청난 불편 속에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한번 이러한 서비스에 익숙해지면 나라가 바뀌더라도 같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길 원하게 됩니다. 즉, 나만을 위한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제공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졸업 후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했을 때 제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특정한 회사들의 효율화를 위해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한 기술들이 모바일과 클라우드의 기술로 발전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삶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는 유니콘이라는 기업의 가치가 1,000억이 넘는 기업들을 세계 지도에 매핑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원의 크기가 그 기업의 가치의 크기를 나타내는데요. 미국에서는 우버나 에어비앤비, 위워크,
중국에서는 샤오미, 디디추싱이 보이고요. 맨 오른쪽에 조그만 원으로 일본에서는 메르카리, 한국에서는 쿠팡 등이 보입니다. 그중 시가총액이 10위 안에 드는 회사의 리스트만 보여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204개 중에서 10개의 회사가 유니콘 전체 중 약 40%에 해당하는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 10개 중에 6곳이 미국이고 4곳이 중국입니다. 디지털을 사용하여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부 일본어라서 이해가 안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왼쪽에 14라는 숫자와 오른쪽에 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왼쪽에 14라는 숫자는 지금부터 약 33년 전 세계 기업 시가총액의 랭킹 20위를 표시하고 있으며 그중 일본 회사가 14개가 들어있는데요. 리스트 중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본 기업입니다. 1위가 NTT라는 한국의 KT 같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0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른쪽 0이라는 숫자는 지금부터 3년 전 세계 기업 시가총액의 랭킹 20위 중에 일본 회사가 한 곳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일본 기업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재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무엇이 그 배경에 있을까요? IAB의 자료를 보면 기업들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든 후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1879년에서 2010년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이 브랜드를 만들면 광고 대리점에 그 내용을 공유합니다. 그러면 광고 대리점이 계획과 광고 내용을 만들어서 퍼블리셔에게 보냅니다. 여기서 퍼블리셔란 신문이나 TV 같은 매체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퍼블리셔에 보내진 광고가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즉 소비자들은 주로 접하는 신문이나 TV 같은 매체들에게 광고를 보내면 이때 소비자들이 새로운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떨까요? 이 자료를 보면 브랜드와 소비자가 중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그 전에 보여줬던 여러 단계들이 없어지고 기업들과 소비자들이 직접 연결되는 형태로 변화하였습니다. 즉, 인다이렉트 브랜드 경제가 브랜드 다이렉트 경제로 그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으며 중간에 개입되어 있던 회사들의 역할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제가 몸담고 있는 광고 업계에서 광고 대리점은 아직 건재하며 다양한 매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최적화하는 역할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광고 대리점들 같은 기업들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브랜드들은 기술을 이용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브랜드를 전달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가 된 배경에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배경에 모바일, 클라우드, 인공지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점은 자료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플러스입니다. 모바일은 필요한 서비스를 사람들의 손에 한 번의 클릭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달 비용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클라우드는 필요한 서비스를 만드는 비용을 매우 저렴하게 만듭니다. 만약 제가 전 세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쇼핑 사이트를 만든다고 한다면 20년 전에 최소 5에서 10억 정도나 서버나 소프트웨어 구축 비용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단돈 1,000원, 만약 클라우드 회사가 캠페인 기간이라면 무료로 같은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과 클라우드에 의하여 쌓여진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져 개인마다 차별화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제가 만든 서비스가 엄청난 가치가 있다면 무료로 서비스를 만들고 무료로 배포하여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엄청난 임팩트를 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자료는 현재의 기업 가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업 가치가 높은 회사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이름을 들어본 기업들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등. 앞에서 설명한 모바일, 클라우드,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업들이 높은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향성은 점점 진화하고 가속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TSMC나 삼성 같은 기업들이 직접 서비스를 만들지는 않지만 칩을 통해서 모바일, 클라우드, 인공지능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업들의 서비스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을 가속시킨 원인 중 하나가 글로벌 팬데믹인 코로나19였습니다. 제가 있는 업계에서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리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A. CEO, B. CTO, C. COVID-19. 정답은 C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엄청나게 폭증하면서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디지털 활용이 중요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점그 앞 글자에 C가 붙어 있기에 우스갯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부정하기 어려운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자 조셉 슌퍼드는 Innovation is new combination 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이노베이션은 신융합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요소들이 결합되고 새롭게 융합될 때 거기에서 새로운 이노베이션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모바일, 클라우드, 인공지능과 같은 이전에 서로 연결되지 않았던 기술들이 개방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새로운 융합을 통해 더더욱 새로운 세상을 열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향성은 현재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과 신융합을 이루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물건들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IoT나 누구나 새로운 물건을 간단히 만들 수 있는 3D 프린터, 블록체인과 같은
데이터의 완결성을 보장해주는 새로운 기술들이 기존의 기술들과 연결됨으로 인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어떠한 서비스들이 나올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강의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기술들이 새롭게 결합하여 이노베이션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이노베이션이 특정한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생활에 엄청나게 커다란 영향을 주고 이제는 이러한 기술 없이 살아가는 것이 힘든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방향성은 현재나 앞으로 개발될 기술과 결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음 강의는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들이 어떠한 비즈니스를 제공하여 기존의 산업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첫 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에 대한 문의는 아래 메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